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시간. 여기는 가벼운 책방입니다. 오늘은 한국 문학의 독보적인 작가 이승우 작가님의 장편소설 한낮의 시선을 소개합니다. 이 소설은 아버지와 아들의 복잡한 관계를 깊이 파헤치며 존재와 구원의 문제를 형이상학적으로 탐구한 작품입니다. 앞으로 10여 분간 이 책의 매력과 독자님의 반응, 그리고 왜 읽어야 하는지 간결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한낮의 시선은 어떤 소설인가요? 이승우 작가님은 종교적이고 관념적인 색채로 생애 근원적 질문을 던지는 소설가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2009년에 출간된 한낮의 시선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104페이지라는 비교적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깊은 울림을 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29살 대학원생 한 명재가 결핵 요양차 서울 근교로 내려가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어머니와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떠올리고 우연히 만나 은퇴한 심리학 교수와의 대화를 계기로 아버지를 찾아 나서고자 하는 깊은 욕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 소설의 핵심 주제는 아버지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소설은 단순한 가족 소사를 넘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철학적이고 상징적으로 탐구합니다. 이승우 작가님의 특유의 문체는 간결하면서도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독자로 하여금 존재의 본질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찾는 자, 찾도록 운명 지어진 자가 아들이다 라는 구절은 이 소설의 핵심을 관통하는 메시지로 많은 독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소설의 매력 포인트는요, 첫 번째, 아주 깊은 형이상학적 깊이에 있습니다. 이승우 작가님은 단순히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아버지라는 존재를 통해 삶, 죽음, 그리고 인간의 결핍을 탐구합니다. 소설 속 한명재는 아버지를 찾는 여정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며 이는 독자에게도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죠. 두 번째로는 간결하지만 강렬한 문체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4페이지라는 짧은 분량은 오히려 이 소설의 강점으로 작용하는데요. 불필요한 묘사는 없고 매 문장이 철학적 질문과 감정을 담고 있어서 단숨에 읽히면서도 순간 멈춰서서 문장을 계속해서 곱씹어 보게 하는 강렬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 독자는 한 문장이 마치 시처럼 다가왔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소설의 보편성과 독창성에 있습니다. 이승우 작가님은 한국 문학에서 드물게 기독교적 세계관과 관념적 서사를 결합해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셨습니다. 프랑스 문단에서도 이승우 작가님을 한국의 노벨상 기대주로 꼽은 바가 있다고 하죠. 이 소설은 단지 한국적인 정서뿐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독자들에게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사랑을 받았을까요? 한낮의 시선은 독자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을 얻었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리뷰를 보자면 많은 독자가 이 소설의 철학적 깊이와 문체에 매료됐습니다. 한 리뷰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렇게 예민하게 다룬 소설은 처음이다 라며 감정의 심층을 파헤치는 점을 높이 평가했고요. 또 다른 독자는 짧지만 단단한 이야기,
한 번 읽고 나면 계속 곱씹게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반면 일부 독자는 관념적인 서사와 종교적 상징이 다소 어렵게 느껴졌다고도 해요. 또 다른 독자는 이승우의 소설은 처음 접하면 낯설 수 있지만 끝까지 읽으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분이라고 썼으며 처음엔 낯설었지만 결국 빠져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한낮의 시선은 독자의 문학적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깊이 읽을수록 보상이 큰 작품입니다. 그럼 소설의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이 아닌 상태라는 소극적인 범주 안에서 그것은 진실이다. 거짓이 아닌 상태를 가리키는 진실이라는 표면적 층위에 매우 의식적인 진실이다. 나는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도 않음으로써 어머니를 만족시켰다.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것은 소극적으로 욕망한 것일까? 예 하거나 적극적으로 아니요 하는데 능숙한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가령 나의 어머니는 적극적인 예나 적극적인 아니오가 꽤 능숙한 편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상이한 두 성격이 마주할 때 여긴다는 결과는 한 가지이다. 많은 경우 죄책감과 마음의 부채가 어떤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다만 관계, 더 그럴듯하게는 포지션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들들은 눈치채지 못하거나 눈치채지 못하는 척한다. 그녀들은 무슨 일을 했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어머니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 자리는 그런 자리이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산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대개 이런 식이다. 모순이지만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서 원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어느 날 원치 않는 대상과 원치 않는 방법으로 대면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지냈지만 그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에도 무언가 수상한 구석이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원치 않아 하면서도 실은 원치 않는 대상과 대면하지 못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이다. 원치 않는 대상과의 조우를 원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걸까? 이를테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한 공간의 점유가 아니다. 예정표와 목적지와 궤도. 존재는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것들에 의해 명명된다. 나는 우주를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느꼈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다. 알면 기억이다. 기억할 경험이 없으니 아는 것도 없을 수밖에. 아는 것이 없으니 말할 것도 없을 수밖에. 잘 들으셨나요? 문장 하나하나가 짧지만 굉장히 단단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것 이해되시죠? 한낮의 시선은 이렇듯 단순히 재미를 위한 소설이 아니라 삶의 근원적 질문에 답을 찾고 싶은 독자에게 적합한 소설입니다. 특히 가족관계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이 책은 굉장히 큰 공감을 줄 거예요. 이승우 작가님의 문체는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짧은 분량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설은 문학적 성취로도 주목할 만한데요. 이승우 작가님은 생애 이면으로 대상문학상을, 지상의 노래로 동인문학상을 받으며 한국 문학의 수준을 끌어올린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낮의 시선은 그의 문학 세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 한국 문학의 깊이를 느끼고 싶은 분께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단지 이 소설은 빠른 전개나 극적인 플롯을 기대하는 독자에게는 다소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대신 한 문장씩 곱씹으면서 읽으시다 보면 작가님의 의도를 더 깊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적 세계관이 녹아 있으니 종교적 상징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사전에 작가님의 문학 세계를 조금 알아보고 읽으시면 더 풍부한 독서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럼 지금과 같은 시점에 한낮의 시선을 읽어봐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정체성과 관계에 대한 질문을 자주 마주합니다. 한낮의 시선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작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설은 아픔을 이해해달라고 손을 내미는 동작이라고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아픔과 마주하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승우님의 한낮의 시선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 혹은 읽고 싶은 분은 댓글로 생각 공유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